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호입니다. 나만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2018년은 무술년 개띠해입니다. 게다가 무라는 글자가 황금색을 나타내죠. 그래서 황금 개띠해라고 하는데요. 남한에서는 개띠 하면 의뢰 수식어처럼 따라붙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58년 개띠인데요. 이렇게 사람이 태어난 연도와 띠를 묶어서 표현하는 거 드문 일입니다. 56년 원숭이띠, 57년 닭띠 이렇게 부르지는 않으면서 왜 유독 58년 개띠는 고유명사처럼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와 야당인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 또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의 공통점은 58년 개띠라는 겁니다. 한국 정치를 이끄는 수장들은 물론이고 재계를 대표하는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유진 풍산회장, 이미경 CJ 부회장 등도 58년 개띠죠. 이렇게 유력 인사 중에서 58년 개띠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베이비 부머 세대 중에서도 58년생이 유독 많기 때문입니다. 그해 태어난 사람이 많다 보니 걸출한 인재도 더 많은 거겠죠. 그렇다면 58년 개띠는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1960년에 실시된 인구조사에 따르면 당시 만 2세가 된 58년생은 101만 3,427명으로 57년과 56년생이 각각 90만 명인데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갑자기 10만 명 정도 늘어난 58년 개띠는 여러모로 특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건 1965년인데요. 당시에는 교실이 모자라서 한 반에 70여 명이 북적이는 이른바 콩나물 교실이 등장했고요. 오전과 오후로 교실을 나눠서 쓰는 이부제 수업도 보편화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1974년에는 일명 뺑뺑이로 불리는 고교 평준화가 시행돼서 58년생들은 시험 없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첫 세대로 기록됐습니다. 또 역대 가장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학 문턱을 넘기도 했죠. 58년 개띠들은 중요 정치 사건도 목격했는데요. 이들이 20대 초반이 되던 1979년 11.6과 12.12를 지켜보며 유신 정권의 몰락과 제5공화국의 탄생이라는 정치적 격변기를 지켜봤습니다. 또한 누구는 군인 신분으로, 누구는 시위대로 1980년 5.18 광주 민주항쟁을 겪었습니다. 최근 개봉돼 화제가 된 영화죠. 1987인데요. 1987년 뜨거웠던 민주항쟁을 이끈 넥타이 부대의 중심에도 58년 개띠들이 있었습니다. 58년 개띠들은 급속한 경제 성장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세대로도 평가됩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초고속 경제 성장기를 거치면서 누구나 어렵지 않게 일자리를 구했고 장사나 사업도 호황을 누려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1997년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수많은 직장인들이 정리해고를 당했는데요. 그 한가운데도 58년 개띠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졌고 45세 정년이라는 뜻의 사오정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사회 격변기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고 여러 제도의 최초 실험 대상이 되기도 했던 58년 개띠들은 2018년 환갑이 됐습니다. 정년이 60세인 공직자들은 모두 은퇴를 맞게 되는데요. 이미 4, 5년 전부터 사회 전 분야에서 58년 개띠의 은퇴가 시작된 터라 공직사회에서의 은퇴는 사실상 58년 개띠의 전면적인 퇴진으로 풀이되고요. 그 수는 대략 34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을 살아갈 58년 개띠는 76만 4천여 명입니다. 대규모 은퇴 인구 집단인 58년 개띠는 은퇴 이후의 삶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의술의 발달로 앞으로 대략 20년은 더 살게 될 이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 것인지는 후세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사회 주목을 받고 있는 58년 개띠, 황금 개띠의 해의 주인공인 이들의 인생 2막은 어떤 모습일까요? 2018년 새해 초부터 천만 영화가 탄생했습니다. 2017년 12월에 개봉한 신과 함께가 보름 만에 관객수 1,000만 명을 돌파한 겁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입소문을 타면서 흥행 돌풍을 이어갔는데요. 외화 홍수 속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한국 영화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2017년 극장 관객수는 2억 1,986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관객수보다 284만여 명이 늘어난 건데요. 당초 한국 영화의 흥행 부진으로 2017년 총 관객수가 상대적으로 낮을 거라는 예상을 뒤집은 결과입니다. 이는 2017년 12월에 개봉한 한국 영화죠. 신과 함께, 강철비, 1987이 잇따라 흥행한 덕분인데요. 12월 한 달 동안 이 세 편의 영화가 동원한 관객수만 1,448만 명에 이릅니다. 관객 2억 명 시대를 연 건 지난 2013년이었습니다. 이후 매해 200만 명가량 증가해왔지만 2억 1,000만 명대에서 멈춰 있었는데요. 특히 2016년에는 관객수가 2015년 대비 약 27만 명가량 하락하며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내 극장 관객수가 성장기를 지나서 정체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 배경이기도 했죠.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한국 영화는 나라방자를 써서 방화라고 불렀습니다. 방화는 단순히 국산 영화라는 사전적 의미로만 사용되지는 않았었는데요. 수준 높고 볼만한 외화라는 것에 비해서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었던 겁니다. 방화라는 폄하를 딛고 한국 영화가 재도약한 것은 1998년, 99년경입니다. 외화에 밀려서 상영관 잡기도 쉽지 않았던 당시, 영화인들을 중심으로 스크린 쿼터제, 즉 국산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는 제도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고요. 이와 함께 1999년 영화진흥위원회가 생겼고, 이를 통해서 1,500억 원의 기금을 마련한 한국영화계는 이걸 종잣돈 삼아서 다양한 영화를 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90년대 중반까지 한국에서는 모든 영화를 단관에서 개봉했습니다. 특정 영화를 보려면 그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으로 가야만 했던 거죠. 하지만 1998년부터 다수의 상영관을 보유한 대형 극장들이 늘어났고, 이 역시도 한국 영화 성장에 한몫을 했습니다. 1998년 500여 개에 불과했던 상영관은 2018년 2,859개로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런 일련의 변화 속에서 1999년 영화 쉬리는 처음으로 관객 500만 시대를 열었고, 2018년 2월 현재 관객 500만 이상을 기록한 영화는 60편이 넘습니다. (2017년) 한국 영화, 외국 영화를 합쳐서 국내 극장가 최고 흥행작은 택시운전사입니다. 1218만 관객을 동원했는데요. 택시운전사의 1,000만 관객 돌파 시점은 지난 5년을 통틀어 가장 늦은 시기인 8월 20일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최근 들어 설 연휴와 5월 황금 연휴 극장 흥행이 예년만 못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2018년에는 1월에 신과 함께가 1,000만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신과 함께는 저승과 이승을 넘나들고 주요 인물이 인간이 아닌 죽은 자들입니다. 때문에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컴퓨터 그래픽 CG를 사용했는데요.
특수효과가 진일보했다는 호평을 받으며 한국 영화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신과 함께는 한국 영화 사상 16번째로 1000만 고지를 넘은 작품인데요. 2018년 극장가는 역사극, 코미디, 가족 드라마, 범죄 형사물, 공상영화 등 보다 더 다양한 장르와 소재를 앞세워서 관객을 맞을 예정입니다. 2018년에도 한국 영화는 관객 수 2억 명의 기록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또 관객 1000만 영화는 몇 편이나 더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